자, 지난 시간엔 이렇게 파이썬으로 웹 크롤러를 개발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특정한 웹사이트 내에서 이 공지사항 글을 실시간으로 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파이썬에서 이 뷰티풀 스포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HTML 문서를 파싱해서 추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성공적으로 공지사항 글을 파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요, 바로 파이썬 웹 크롤러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크롤링을 해볼 겁니다. 자, 바로 이렇게 베이직 잉글리시 스피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, 기본적인 영어 대화 주제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이제 제가 이 사이트 어떻게 아는 관계는 아니고요, 그냥 이 사이트가 크롤링하기 좋길래 이렇게 한번 이 사이트를 준비해 봤습니다.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. 이렇게 각각 주제별로 다양한 영어 대화 스크립트가 있고요. 이제 그걸 보면서 따라하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트 내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영어 스크립트를 보다 편하게 보고 싶어서 스크립트만 추출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웹사이트 내에서 각각의 이 대화 주제가 총 몇 개인지 파이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. 이렇게 주제로 들어가면 URL이 해당 주제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또한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이픈이 붙어서 URL의 주소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감안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영어 대화 스크립트만을 추출할 수 있을까요? 따라서 먼저 이 전체 주제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야 돼요. 이렇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코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. 이제 이렇게 잠깐 다 지워줄게요. 기본적으로 영어 대화 주제부터 추출을 한다고 했었죠. 따라서 파이썬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define 한 다음에 get subject라고 해서 모든 주제들을 가져오는 함수를 작성할 거고요. 모든 주제들은 이렇게 subject 배열에다가 담아줄 거예요. 전체 주제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로의 요청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. 즉 말 그대로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get 방식으로 특정한 웹사이트 주소에 접근을 해볼 거예요. 따라서 이제 이 주소를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. 이제 여기에 파이썬 크롤러가 접속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request.text, 즉 HTML 문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. 이제 이 수프란 이름의 변수에다가 뷰티풀 수프로 해당 HTML 문서를 파싱한 결과를, 파싱한 그 객체를 담을 수 있도록 할게요. 이렇게 실행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 다음 이제 이렇게 div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div 태그에 정보들을 담아줄 거예요. 지금 보시면요, 이렇게 페이지 소스 코드를 보았을 때 한번 이걸로 검색을 해볼까요?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주제 내용들이 이 div 클래스에 담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생긴 클래스 안에 전부 다 모든 내용들이 담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이제 그 안에 이 A 태그로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제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. 이걸 한번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일단 넣어주고, 이제 div 태그에다가는 find all 함수를 이용해서요, div 태그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이제 클래스가 바로 이렇게 생겼을 때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 찾은 그 div 태그에 대해서 하나씩 다 방문을 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. 내부에 존재하는 A 태그들만 추출하면 되겠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A 태그에 적혀있는 그 내부 내용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. 이제 이렇게 links라고 한 다음에 A 태그를 다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. A 태그 내부의 텍스트를 리스트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이제 각각의 링크에 접근해서 이 서브젝트는 링크의 텍스트, A 태그 안에 담긴 내용 자체가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이 서브젝트 배열 안에다가 각각의 주제 문자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브젝트 배열을 반환하면 될 겁니다. 이제 한번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주제들을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렇게 총 이 서브젝트 배열의 길이만큼
개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이제 결과적으로 주제까지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요,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서브젝트가 디파인 되지 않았다고 했죠. 배열명이 이렇게 s가, 자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요, 순식간에 75개의 주제를 다 찾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또한 실질적으로 각각의 주제를 순식간에 다 추출을 해서 이렇게 배열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각 주제의 리스트를 다 추출을 해보았고요. 이제 이어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영어 대화 스크립트를 추출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 URL 구조가 이렇게 뒤에다가 family라고 넣어주게 되면은, 자 순식간에 family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이러한 영어 스크립트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보이죠. 따라서 이제 URL 주소를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파싱을 진행하면 될 거예요.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를 해 줄 건데요. 자, 한 건의 대화에 대한 정보를 담는 클래스를 정의해 주겠습니다.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.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문장들은 다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죠. 이제 이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컨버세이션이라는 클래스에 담아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. 따라서 이제 질문, 응답 이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. 생성자란 특정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죠. 이제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각각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. 이제 이렇게 해서 퀘스천과 앤서를 받아서 순식간에 하나의 컨버세이션, 즉 대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. 또한 이제 만든 객체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스트링 함수 또한 적어줄 거예요. 이제 이걸 출력하려고 하면, 자 질문 정보와 답변 정보를 차례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모든 대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conversations라고 배열을 만들어 줄 거고요. 이제 반복문을 위해서 i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 1이라는 값을 넣어 줄게요. 이제 모든 대화 주제에 각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런 식으로 각각 모든 주제에 하나씩 접근을 해서 일단 먼저 현재 어떤 주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처리를 해줘야겠죠. 이렇게 전체 주제의 개수 중에서 총 몇 번째를 지금 보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.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,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들이 다 하나씩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제 실제로 한 개씩 다 해당 URL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 객체를 만들어 줘야겠죠. 자, request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주소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줄게요.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URL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는 서브, 즉 각각의 대화 주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거예요. 그 다음 이제 개별적인 대화 주제에 대해서 HTML 문서를 받아와서 이를 파싱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Q&A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각각 이 질문과 응답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지금 보시면요,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각각의 대화 내용은 이 SC 플레이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에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파싱을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div 태그에서 클래스 정보를 파싱할 건데요. 이렇게 SC 플레이어 컨테이너 1이라고 아까 봤던 그 클래스를 그대로 적어주시고요. 이제 각각의 대화 내용에 모두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. 이제 기본적으로 이 Q&A의 인덱스가 2로 나누어졌을 때 0이라면 이 Q&A 값들은 차례대로 질문, 답변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켜서 질문과 답변에다가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렇지 않고 답변인 경우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. 이제 이렇게 대화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배열에 담아주면 될 겁니다. 이제 하나씩 넣을 때마다 i 인덱스를 1씩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. 이제 프린트를 해서 총
몇 개의 데이터를 발견했는지 적어주면 될 거예요. 이제 그리고 발견한 대화 내역들을 전부 다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? 그럼 이렇게 패밀리부터 차례대로 크롤링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제 여기에서 오타가 하나 있나 봐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컨버세이션을 찾을 수 없다고, 컨버세이션이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요. 이제 이거는 이 윗부분에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다시 이렇게 실행해 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 패밀리부터 차근차근 찾아야 되는데 또 오류가 났죠. 이제 제가 또 오타를 냈어요. 이제 여기가 셀프인데 또 오타를 냈죠.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행을 해보시면 차례대로 이 패밀리부터 이 URL에 접속을 해서 차근차근 파싱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크롤링에 대한 대비책으로 너무 빠르게 해당 URL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놓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크롤링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되고요. 이렇게 기본적으로 1부터 75까지 다 천천히 크롤링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이제 이 i가 뭐 10까지 도달하면은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이 반복문을 탈출한다.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만 확인을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. 따라서 이제 저는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취소한 다음에 이렇게 i가 10이 되면 브레이크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.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렇게 1부터 9까지 아마 크롤링이 수행될 거예요. 이렇게 수행한 다음에 바로 총 몇 개의 대화가 발견이 되었는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전체 대화 내역들이 다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약간 이렇게 폰트가 깨지긴 하는데요. 이제 이런 건 인코딩 문제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특정한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이렇게 순식간에 파싱해서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는 이 뷰티풀 스프만 정상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어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크롤링을 하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웹크롤러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URL을 타고 들어가서 크롤링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.